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저희가 태조, 이방원 이야기할 때도 조선주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조선 대형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급등세가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클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반등을 해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이들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선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요즘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몇 종목은 보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조선주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죠? 지금 상당히 좋아요. 조선업은 작년부터 좋았어요. 네. 작년부터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좀 저가 수주한 거. 네. 왜냐하면 그때 워낙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럼 출혈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국내끼리도 출혈 경쟁을 했고 중국사하고도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건 2년, 3년 후에 이제 수주되는 걸 미리 이제 계약을 하는 선물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싸게 이제 계약한 것이 지금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는 바로 연결이 못 되고 있다. 다만 환율 쪽에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계약을 달러 베이스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좀 낮은 건 있지만은 일단 그런 저가 수주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조선을 만들려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판이잖아요. 그래서 후판이에요. 네. 가장 6mm 이상 굵은 건데 네. 그거 원가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철판만 오른 게 아니라 자원 자체가 다 올랐기 때문에 목재도 오르고 그 오르다 다 올랐죠.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많이 됐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준은 많이 됐는데 그런 가격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서 7월달 그 기준으로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기존에 이제 가장 크게 경쟁하던 게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7월 한 달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55% 19척을 수주를 했고 중국이 30%밖에 안 돼요. 30%인데 척수는 35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척수는 적은데 워낙 큰 거에 대한 발주를 많이 받았고 중국은 작은 거다. 그리고 더 괜찮아지는 거는 7월 달까지 누적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거의 47%, 중국이 42%였거든요. 근데 7월 한 달만 보니까 우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중국은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쪽에서 하반기 이후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 중국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수주하는 조선의 조선 수주하는 물량의 기준을 갖다 CGT라는 용어를 써요. 네. 이게 Compensated Gross Tonnage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CG가 선박의 그 무게 기준에다가 그 부가가치 LNG나 컨테이너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무게는 똑같으니까 부가가치를 가중치 평균해가지고 나온 단위가 이제 CGT라는 건데 이 CGT 단위로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상당히 지금 국내가 중국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것 전체적으로 한 210만 CGT 한 70척 정도로 이제 7월달 계산하는데 그거의 중국과의 비율이 그 정도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올해 조선 3사가 올해 수출 목표를 작년에 예정을 했는데 7월까지 거의 예정의 90%를 달성을 했어요. 초과 달성하게 됐더라고요. 당연히 당연히 초과니까 벌써 이제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예정의 90%를 지금 벌써 수주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실적은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내년까지, 내년 이후까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사실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주 전략이 확 차면서 굉장히 빨리 달렸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조금 상반기 대비해서 슬로우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의 뷰를 보면은 하반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모님께서도 거의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정확히 지금 수주 어떤 물량이 나온 건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격차를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왜 중국을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지나갔고요. 일본의 어떤 과거의 그 경쟁력을 우리가 이미 넘어선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저가 경쟁으로 해서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격차가 중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그 차이가 계속 심화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은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하반기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반기에도 현재 상반기에 너무 많이 수주를 해서 초과 달성을 했지만은 하반기까지 조금 적어지긴 하겠지만은 그 어떤 속도나 어떤 그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에도 나왔는데 LNG 이야기가 요즘에 참 많이 나와요. 액화천연가스 관련해서 운송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주가 얼마나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늘었는지, 이렇게 LNG선 수주 증가하면 또 바로 밑으로 수혜받는 그런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LNG가 우리 이제 액화천연가스 이제인데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경쟁력은 전 세계 그 조선사 중에서 우리가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LNG 쪽에서는. 최근에 그 카타르가 LNG 선을 많이 발주해서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주했는데 우리가 거의 수주를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발주된 14만 제곱미터 이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14만 제곱미터 어느 정도 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자료 화면을 보면 큰 LNG 선 나오잖아요. 아마 그거겠지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103척을 이제 수주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한 게 한국조선해양이 많이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순이에요. 그래서 한 30척에서 20척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수주를 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크락슨이라는 이제 그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북미 회사인데 이쪽 회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2000년 이후에 현 수주, LNG 수주가 가장 많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점점 더 뭐 2000년이면 지금 23년째인데 이 사이 동안에 굴곡은 있었겠지만은 현재 올해 상태가 가장 많이 수주된 상태고 현 수주 잔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6%가 증가한 수준. 그다음에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CGT 기준으로 해선 3,586만 CGT 척수로 717척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LNG 액화석유가스 그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는 카타르가 1조를 했다. 우리가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더 크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카타르에서 LNG 발주가 엄청 LNG선 발주가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양의 배를 수주를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저가 수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조선가 지수라고 계속해서 지금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이라고 해요. 또 배 가격의 추이를 보니까 뭐 LNG선만 오른 게 아니라 뭐 LNG선, 컨테이너선, PC선 뭐 모든 배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도 뭐 더 오를 가능성을 좀 보시나요? 예, 그 신조선 지수라는 게 클락슨 좀 전에 말씀드린 클락슨 리서치에서 만든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20개월 연속 지금 상승 중이라서
코로나 2020년이죠. 20년 말 12월부터 해서 계속 지속된 그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상승 추세가 향후에도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그래서 현재 그 지수 기준이 161.57이라는데 네. 이 지수가 기존의 100 이하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수가 올라갈수록 운임 그 수주 비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달러 강세 영향이 실제적으로 그 뭐 후판이나 철공 원자재 가격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간다면은 뭐 LNG선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선업 전체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중공업이나 조선사의 여타 다른 이제 연결된 네. 회사까지 이제 간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2차 그 반도체 공정, 전공정, 후공정, 부품업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런 조선업소도 조선업 주 업종이 잘 되면은 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반기 회사들의 실적은 같이 올라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기자재 관련된 종목,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너무 좀 단기간에도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도 좀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선의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선의 업황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조선 업종에서 일을 하는 그 인력난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조선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 쿼터를 더 확대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우리 조선 업종에 있어서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나마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업계 자체가 죽었을 때는 인력난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었는데 네. 이제 화랑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난은 요구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나간 사람도 그쵸. 많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지금 정부가 특히 그 조선업하고 농업 쪽의 인력난을 심각하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 월 10,000명 이상 입국시킬 수 있는 방침 쿼터를 갖다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연 한 28만 명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는데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8월부터 5개월 동안 네. 한 5만 명을 추가해서 올해 상반기 포함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 8만 4천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28만 명이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10,000명씩 쿼터를 풀어줘가지고 5개월 동안 늘린 수치가 이제 9만 명, 10만 명이 안 된다는 수익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네. 이걸 계속 늘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면은 우선적으로 조선업종, 그다음에 농업인고 이런 쪽으로 지금 외국인 비전문 취업 비자를 열어가지고 네. 계속 늘린다는데 특히 그 용접공하고 이제 도장공 이제 조선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인력을 차지하는데 이쪽에 쿼터를 폐지하겠다는 네. 말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인력 수급은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네.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주된 만큼의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을 쭉 보면은 그 탑픽 3사 가운데서는 삼성중공업의 탄력이 가장 좋았고 전체적인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은 보면 현대미포조선의 상승폭이 좀 가팔랐어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걸까요? 네, 조선 그 대형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외에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몇 개가 이제 네.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미포조선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고점을 거의 이제 돌파한 상태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에요. 실적하고 거기에 곁들인 외국인 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일단 작년에는 2,100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를 나타냈고 1분기만 618억 적자. 근데 2분기에 66억 적자로 지금 나오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3분기로 이연시킨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실적은 3분기에는 그러니까 흑자가 아니라 전분기 흑자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생기는 영업 적자에서 영업이익으로 생기는 3분기부터는 시작된다 그러면은 4분기 이후 내년부터는 계속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귀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말까지 적자는 지속되는데 적자 폭이 거의 한 160억, 200억 이하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었는데 올해 200억이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조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에 어떤 줄어드는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누적해서 거의 2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매수한 거거든요. 더 매수한 종목도 있지만은 회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매수한 것 같아서 외국인이 선매수에 들어갔다. 그다음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뭐 탑픽으로 꼽아보신다면 현대미포조선을 꼽으시겠나요? 아니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좀 굵직한 빅3 가운데서 주가 탄력이 제일 좋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은 좀 느리긴 해요. 오르긴 하는데 일단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가격 자체도 단순하게 좀 싸고 이건 액면가 1,000원짜리인데 상당히 좀 싸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이 현재 이로 한 달 동안 누적해서 거의 850만 주를 쓸어 담았어요. 문제는 기관이 한 650만 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외국인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올라가는 폭을 봐서는.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바닥을 찍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삼중 바닥 형태로 지금 나가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은 거의 확보된 거. 5,000원 선에서는 지지선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고 일단 매물대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그러니까 넘어서느냐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넘었을 것 같고 이 상태보다는 주봉을 본다라면은 현재 보면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금 뚫어가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싶어요. 한 7,500원까지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일단 고비는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비가 나오겠죠. 한 6,500원 선에서 한번 고비가 나올 것 같아서 6,500원까지 도달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생각하고 그 위에 올라간다면 목표가 크게 잡아서 진짜 전 고점인 작년 4월 고점이 한 7,500원 선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